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서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고요. 배터리 소재 생산,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핵심 기술인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SKIT는 이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 26%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분리막 기술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안전성,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폭발 사고 등이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분리막 기술이 아주 이 화재 위험성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이 SKIT 분리막 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소송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번 이제 소송에 대한 합의건으로 SKIT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상장에 엄청 유리한 상황이 됐죠.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자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SKIT가 LG화학으로의 지금까지 이 수주가 사실 좀 막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서 원래 SKIT가 LG화학에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일시 중지됐던 부분이 이제 해소됐다. 다시 재개가 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협업이 다시 재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IT는 이제 기업 면에서, 기업 가치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모주에 참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정은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측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이어졌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뭐 거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정도의 인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공모 확정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나올 예정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공모 이런 수요 예측 결과 또는 이제 공모 확정가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 공모 주식 수의 약 한 25%에서 30%가 이제 개인들에게 배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확정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공모 확정가와 함께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는 이제 증권사별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중복 청약이 아직은 가능한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울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이루어지고요. 배정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배정 비율 약 한 2개의 증권사, 상위의 2개 증권사가 약 78%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이 약 각각 46%, 32%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약 한 3분의 2의 물량은 두 회사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SK증권입니다. SK증권이 사실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워낙에 SK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 수도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증권으로 통해서 청약을 했을 경우에 최소 청약 배정으로 받았을 때 가장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었죠. 여기 배정 주식 이 기준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를 기준으로 예상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예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배정 물량의 약 14%를 가져가고요. 삼성증권, NH는 각각 4%씩. 사실 좀 약합니다. 삼성과 NH는 워낙에 물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소 청약으로 이쪽으로 만약에 몰릴 경우에 최소 청약 건수가 몰릴 경우에 배정을 거의 못 받는, 추첨을 통해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중복 청약이 아직은 가능한 시점에서 5개 증권사를 다 청약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뭐 여력이 안 되시거나 또는 아니면 뭐 계좌 개설이 아직 덜 되신 상태로 했을 때는 어느 부분으로 좀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최소 청약 주수로 봤을 때는 일단 3개, 상위 3개,
상위 증권사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배정으로 좀 자금력이 크신 분들께서도 일단 밑에 하위 증권사 밑에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보다는 많은 배정 비율이 높은 증권사로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이 부분도 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청약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증권사마다 다 상이한데요. 배정 물량이 큰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죠. 배정 물량이 큰 증권사로 자금이 큰 분들이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배정 비율이 좀 작아질 수도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소 청약 하실 분들은 일단 위에 3개 증권사가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 이것은 기존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예상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례배정 자금이 좀 크신 분들 역시도 이 3개 증권사가 유리할 것이다. 아니면 또는 좀 나눠서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다르니까 자금을 조금 나눠서 청약해 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 청약 수수료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수료는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뭐 청약을 다 해보시는데, 일단 온라인 수수료, 미래에셋은 온라인, 오프라인 수수료 다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나머지 증권사들은 온라인 수수료가 건당으로 칠 경우 5,000원, 4,000원씩 되고요. 오프라인 수수료가요. 온라인 수수료도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있습니다. 최소 청약 10주를 하시던 뭐 만주를 하시던 일단 건수로 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온라인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쪽으로 좀 청약 형태를 좀 바꾸셔야겠고요. 예, 오프라인 수수료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지점에서 방문해서 하시는 건데, 가능하면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청약 수수료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청약 일정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청약하시고요. 그리고 환불일은 5월 3일인데 5월 3일이면은 무슨 요일인가요? 5월 3일 월요일이네요. 예. 5월 3일 월요일 날 나머지 금액 환불이 될 예정이고요. 상장일은 5월 11일 화요일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따상에 대한 이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최소 청약이든 청약을 하실 텐데요. 그 계산을 좀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네, 일단 제가 또 엑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공모 확정가가 105,000원으로 예상되는데요. 105,000원일 경우에 이제 첫날 따상 성공을 한다고 하면 시초가 2배, 공모가의 2배의 30%, 상한 30%인 273,000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한 주당 수익은 따상 성공하게 된다면 성공 시 가격 273,000원에서 공모가 105,000원을 뺀 168,000원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주수 10주를 청약한다고 했을 때 최소 청약금은 525,000원입니다. 525,000원을 만약에 5개 증권사로 다 나눠서 최소 청약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약 한 262만원 정도가 자금이 이제 필요하시게 되고요.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최소 청약금 그리고 뭐 따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 등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셔서 잘 청약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실 따상이 성공을 한다 안 한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지금도 역시 일단 공모가 자체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105,000원 기준으로 만약에 따상 성공했을 경우 이제 기업의 가치가 약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시장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치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이제 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뭐 최근 들어 가장 비슷한 규모의 가장 비슷한 수준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첫날은 따상 성공을 했죠. 첫날 따상 성공을 하고 둘째 날은 장 초반이었어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 갈수록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날 상장 장일보다는 좀 종가는 좀 낮게 형성이 됐고요. 좀 마이너스 1%대, 17%대로 마감이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후로 사실 계속 밀렸습니다. 가격이 크게 밀렸고요. 크게 밀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다른 이슈로 지금 다시 가격이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상장 초반에 어떻게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청약 배정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매도 전략을 세울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늘 공모주 청약 말씀을 드리지만 첫날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 따상 성공이 되고 장 초반에 바로 따상 성공이 되고 장 종가까지 이어진다면 다음날 마지막 첫날 종가보다는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매매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뭐 또 하나를 추가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일단 SKI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상장 시 성공한다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체 대세에 따르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상장 당일날 만약에 SKI테크놀로지의 상장 당일날 따상 성공하고 그 이후로도 흐름이 좋다면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이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정이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 계좌 개설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계좌 개설 최근에 SK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라인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비대면 개설도 그 20일 제한 아시죠? 예, 타 증권사 계좌 개설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지나야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새로운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증권사들은 비대면 개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미리 적어도 수요일이 청약일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계좌 개설을 좀 해 놓으시고 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 일정 그리고 전략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 같이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